자,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요, 우리가 도매국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 상품을 선정을 하셔서 올리는 거를 할 건데요. 저번에 이제 마진을 계산하신 상품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상품을 그냥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오늘 저희가 할 거는 우리가 만약에 상세 페이지나 대표 이미지를 그대로 쓰게 되면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쳤을 때 그 상품에 대한 사진들만 잔뜩 뜬다면 당연히 이 상품이 같은 상품임이 보이겠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나 대표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조금 더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일단 도매국으로 가볼게요. 자, 도매국에 지금은 그냥 인기 100에서 선택을 하실 거고요. 상품은 저번에 뭐 아무 상품이나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최소 단위가 하나짜리가 판매가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짜리 선택하고 있죠. 만약에 요거는 어떨라나? 얜 사용 허용이니까 요거를 가지고 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나이스뷰 귀마개 일체 고글 물안경이라는 상품을 팔려고 해요. 그러면 저번에 했던 대로라면 이 상품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었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러고 아마 여러분들이 경로를 선정을 하셔서 저장을 했을 건데요. 가급적이면 바탕화면에 너무 여러 가지 널브러 놓는 것보다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보관을 하는 걸 저는 더 추천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바탕화면에 새 폴더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뭐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그냥 이름 있죠. 뭐 이름일 수도 있고 애칭일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적고 거기다 새 폴더를 만들어서 보관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뭐 고글 물안경이라고 그냥 저는 적어 놔 볼게요. 그리고 요 파일 이름도 고글 물안경.jpg 라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장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이미지도 좋지만 이 이미지 외에 상세 페이지에도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그 이미지를 추가 이미지로 더 잘라다 넣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 이 이미지가 있네요. 자, 일단은 이 이미지를 윈도우즈와 잠깐만요. 조금만 줄여서 윈도우즈와 쉬프트와 S를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잡을 수가 있죠. 이렇게 영역을 잡아 볼게요. 그러면 임시 기억 장소인 클립보드에 지금 우리가 캡처한 이미지가 일단 저장이 됐을 거예요. 자, 이거를 위쪽에 있는 새 탭을 누르시고 여기 네이버에 미리 캔버스를 쳐볼게요. 미리 캔버스에서는 로그인을 한 후에 디자인 만들기 직접 입력에 1000에 1000픽셀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요거를 컨트롤 V 하고 크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크기 조절하실 땐 가장자리 요 커다란 동그라미 있죠? 요거를 끌어서 크기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에 들게 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또 만들 거니까 페이지 추가. 그럼 이렇게 페이지가 생기죠? 도매국 사이트를 쭉 보시면서 내가 따고 싶은 화면
예를 들어 나는 이 화면을 따고 싶다. 윈도우와 Shift S를 누르시고 화면이 이렇게 까맣게 되면 범위를 잡아서 따면 되죠. 이렇게 대충 잡고 이거를 다시 미리 캔버스에 와서 컨트롤 V 그러고 끌어서 조절해 주시면 되세요. 페이지 추가하면 다음 페이지가 또 나올 거고요. 그럼 또 밑에서 따고 싶은 화면을 윈도우 Shift S 해서 영역을 잡아서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미리 캔버스는 열었어요? 천에 천 열었어요? 그럼 뭐 어려울 게 없는데? 도매국도 열었어요? 어디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건데. 자, 여기서 그래요. 뭐 미리 캔버스를 다시 닫아보죠. 뭐 저는 미리 캔버스까지 여셨다는 거죠. 천에 천으로. 여기서부터 다시 볼게요. 그럼 자, 여기 내가 이 곡을 수경을 따고 싶어요. 그럼 윈도우즈와 쉬프트 누르면서 S를 툭 화면이 이렇게 까맣게 바뀌죠. 이때 영역을 따요. 그 다음 미리 캔버스 와서 컨트롤 V요. 그 다음 가장자리 늘려서 맞추시면 돼요. 커서라는 게 딱히 없이 그냥 여기에 그냥 찍고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네, 페이지 추가 누르면 다음 페이지가 나올 거고요. 다시 도매국에 가셔서 다음에 내가 가져올 이미지 만약 이거면 윈도우 Shift S 해서 또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미리 캔버스로 와서 컨트롤 V 하고 늘리면 되시죠? 네. 그 다음 페이지 추가하면 하나 더 나왔죠? 그럼 다시 도매국에 가서 그 다음 장 윈도우 Shift S 해서 범위를 잡고 다시 미리 캔버스에 컨트롤 V 하고 늘려서 맞추시면 돼요. 그 하얀데 꽉 딱 맞게 맞춰요?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면 어차피 잘릴 거거든요. 안에는 너무 작은 거고요. 네, 너무 안에 이렇게 하얀색 부분이 남으면 이게 여기까지 해서 하나의 이미지가 돼요. 배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겨지게 그냥 이렇게.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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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근데 PNG든 JPG든 상관없어요. 네. 상관은 없는데 지금 페이지가 여러 장이잖아요. 그때는 다운로드 받을 때 고해상도로 받으면 zip 파일로 묶여져서 올 거예요. 그리고 JPG로 저장하시든 PNG로 저장하시든 전혀 일단 상관은 없고요. 둘 다 사진 저장하는 파일 형식인데 굳이 차이점이라면 일반적으로 사진은 JPG로 저장을 하는 편이고 PNG는 투명한 이미지라 그러죠. 배경이 없는 이미지 저장할 때 PNG를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사실 어떻게 저장하시든 사진 저장이라 상관은 없어서 지금은 그냥 PNG로 한 거예요. JPG로 하셔도 됩니다. 페이지 추가해서 이렇게 한 9개 정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윈도우 Shift S 범위 잡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늘려서 맞춰서 사각형 안에만 잘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또 페이지 추가. 그 다음에 버클밴드 요것도 윈도우 Shift S 해서 범위 잡아서 네. 그러니까 제품의 특징이 될 만한 부분들을 추가 이미지로 추가를 해놓고 싶은 거예요.
우리 도매국에는 대표 이미지는 있고 상세 페이지가 있지만 추가 이미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대표 이미지를 쓰면은 모든 업체들에서 거의 그 대표 이미지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이라든지 경쟁을 피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이미지처럼 다른 그런 대표 이미지를 쓰기 위한 목적이기도 해요. 어차피 이제 물건 보면 알긴 똑같은 거네. 뭐 결론적으로는 아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렇죠. 그냥 분위기 똑같은. 이거 네. 윈도우 시프트 S 누르니까 통사진이 안 들어가네. 이거 한 번만 봐. 통사진이 안 들어간다고요? 이거 잠깐만요. 보면은 네이버에다 제가 한번 물안경 쳐볼게요. 이렇게 해서 쇼핑에 가보면 여기 이런 것들이 뜨잖아요. 여기서 요 앞에 있는 애들은 대표 이미지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눌러서 들어갔을 때 요 밑에 있는 요런 애들이 추가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리 요런 이미지가 없잖아요. 요거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대표 이미지가 이 제품도 이 제품도 이 제품도 만약 똑같다면 아 이게 같은 회사 거구나 요게 바로 보이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한 목적이기도 해요. 여기 어디서 좀 비슷하게 생긴 거 본 것 같은데 그죠? 네, 만약에 얘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네가 하나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을 수도 있어요. 목적이 그렇다는 거죠? 그쵸? 뭐 윈도우 시프트 S는 그 한 부분만 캡처되네요. 통으로 캡처하는 방법은 별도로. 통으로 캡처하는 거는 아니에요. 네. 이건 보이는 것만. 윈도우 쉬프트 S는요, 요게 뭐냐면, 내가 사각형 영역을 따서 캡처할 때, 요거는 자유형 캡처해서 내가 범위 그냥 잡아서 캡처할 때, 요거 같은 경우는 창 캡처해서 한 창을 캡처할 때, 요거 같은 경우는 전체 화면 캡처를 해서 창 캡처랑 좀 비슷하긴 한데, 창은 요렇게 줄여놓으면은, 잠깐만요. 예를 들어, 요렇게 줄여놓으면 요게 하나의 창인 거잖아요. 전체 화면은 요게 전체 화면인 거고 그렇게 캡처할 때 그래서 부분 캡처할 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쉽게 캡처를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서 일단 그 기능을 말씀드린 거기도 하고 거기서 우리는 이 대표 이미지 외에 맨날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대로 네 비슷해요. 네. 핸드폰 사용할 사진들을 저장을 하셨다면 상세 페이지도 저장을 해 놓을 건데요. 일단 미리 캔버스에 지금 한 6개 정도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요거를 저장을 할 때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그리고 뭐 PNG나 뭐 JPG 이건 크게 상관은 없고요. 여기서 고해상도 다운로드로 다운을 받도록 할게요. 그러면 내가 어디다 저장할 거냐인데 저는 엘리샵이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고글 물안경이라는 폴더 안에 저장을 할 거예요. 제목은 그냥 물안경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면 물안경이라는 zip 파일이 생겼을 거예요. zip 파일을 열어서 압축을 풀어주세요. 저장하시고 압축을 풀기만 하면 돼요. 상세 페이지를 다운 받아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전부터 했던 거잖아요. 이거를 얘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상세 페이지에서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서 저희 그 저장하는 폴더가 고글 물안경이면 여기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상세 페이지까지 다 다운받은 상태가 고글 물안경의 지금 이런 상태예요. 요거는 아까 대표 이미지였고요. 얘는 상세 페이지. 그리고 요거랑 요거는 상세 페이지에서 일부를 따서 만든 추가 이미지인 거죠. zip 파일을 만들어서 미리 캔버스에서 여러 페이지를 만들어서 저장하니까 zip 파일이 만들어진 거고 얘를 압축 풀어서 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 세트예요.
이 상품은 도매국에서 1,900원에 팔고 있고요. 최소 구매 수량은 하나, 그리고 택배비는 3,000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옵션도 없고 해서 되게 좀 편하게 올릴 수 있는 상품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1,900원에 사들여서 우리가 택배비 3,000원 드린다라고 한다면 여기 날짜 그냥 요 밑에다 할게요. 날짜는 오늘 7월 24일. 사이트 주소에는 아까 도매국 사이트에 요 오늘 24일이니까 7월 24일 적고 7/24 적으면 돼요. 그죠? 사이트 주소에는 아까 여기 도매국의 주소창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사. 이 날짜는 좀 7월 다시 한번 선생님. 네, 그냥 여기 클릭하고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사 또는 컨트롤 C 누르셔도 돼요. 날짜 안 적혀요? 7월 그러고 엑셀 창에 사이트 주소 적는 데는 따닥 하고 컨트롤 V 하고 엔터. 컨트롤 C로 할 걸 그랬나 아까? 그죠? 이렇게 사이트 주소가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도매국. 상품명은 일단은 도매국의 이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을게요. 컨트롤 C. 여기는 따닥 해서 드래그 컨트롤 V 엔터. 나중에 이름은 바꿀 건데 일단은 임시적으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니까 마진 가격 정하기 판매가 이런 거 보일 텐데요. 현재 구입 원가는 얼마냐면은 1,900원이래요. 그래서 요 구입 원가 1,900원. 지불 배송비는 얘가 도매국이 3,000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3,000원. 그러면 여기 구입원가를 제가 1,900원을 넣으면은 여기 곱하기 1.7한 게 마진 가격 정하기에 나와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마진 가격 정하기라는 건 대략 마진을 그냥 넉넉하게 그냥 70으로, 70%로 그냥 잡은 거죠. 그쵸? 물론 그냥 단순 마진 정도로 잡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그랬을 때 얘가 생각하는 거는 18,530원 정도를 그냥 기준 가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가격을 넘겨서 적어도 되고 좀 더 낮춰서 적어도 돼요. 어쨌든 내가 팔 가격을 판매가에 적어주세요. 얼마에 팔아볼까요? 2만원에 판다고요? 알았어요. 2만원. 배송비는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무료 배송으로 하실 거예요? 만약에 고객들이 보면은 배송비가 있으면 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송비를 아까워하잖아요. 그럼 난 무료 배송으로 하겠다. 그럼 배송비를 0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판매처는 스마트 스토어니까 스마트라고 일단 적었고요. 수수료는 6%. 그러면 옆에 보시면 마진이 보여요. 자, 이 줄을 따라가니까 마진은 대략 하나 팔면은 3,145원 정도가 최종 차 떼고 포 떼고 다 한 마진이네요. 자, 이 마진은 실제 이거보다 더 많이 남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CS 같은 경우 충당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꼭 들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미리 충당을 해놓은 돈이고요. 소득세 같은 경우 지금 당장 나가는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충당을 해가지고 충당이란다. 소득세를 미리 떼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진은 지금 여기서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이 남기는 할 거예요. 대략적으로 마진을 구한 게 한 3,145원 정도 남을 거다라고 마진이 나온 거고 최종 마진율을 따져보니까 15.7% 정도가 남을 거다라고 하네요. 만약 내가 고객 배송비 3,000원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마진이 더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마진을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에 팔지는 자유예요. 파는 사람 마음이죠. 그죠? 그런데 역마진은 안 돼야죠. 그죠? 그래서 그것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뜨는지 아니면 마진이 너무 적게 뜨는지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 어느 정도는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대략 이렇게 마진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다 되신 분은 요거 저장 버튼 한 번만 눌러 놓을까요? 다음에 어차피 또 불러와서 작업할 거니까. 선생님 여기 실무상이 네. 여기 엑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오늘 올리는 것까지 다 하려고 저번에 우리 그 마진 계산기 하는 거 그거 설명했으니까 그냥 오늘 이거 뜨는 것부터 가져온 거고. 스마트 스토어. 네,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를 일단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하셨다면은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를 골라야 되는데 수경은 어느 카테고리일까요? 자, 일단 카테고리. 아까 수경 어디에 해당이 돼요? 잘 모르시죠? 그래서 네이버로 가요. 그리고 검색을 수경 망원경 아니고 뭐죠? 고글 이런 식으로 적어요. 내 상품을 적어보는 거예요. 수경이라 하면 될 것 같아요. 쇼핑에 가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스포츠 레저 수영용품 수경에 있네요. 그럼 우리 수경에 올리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러니까는 수경이라 적고 쇼핑으로 가면은 최근에 요 수경을 적은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해당하는 카테고리, 그러니까 관련된 카테고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가격 말고 요거요. 스포츠 레저 수영용품 수경. 그래서 우리 수경이라는 카테고리로 넣을게요. 그럼 여기 카테고리 명에 수경. 엔터. 그러고 네, 수영용품 수경. 요거 고르시면 되겠죠? 요거 뜨면은 안전기준 준수 대상이냐 이건데 일단 그냥 확인 눌러주시고요. 상품명을 적어볼 거예요. 자, 이 수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연관 키워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레나 수경, 나이키 수경, 어린이 수경, 와이드 수경 쭉쭉쭉쭉. 자, 여기 해당하는 게 있나요? 고글 수경 우리는 있네요. 그쵸? 수경 귀마개 정도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고글 수경과 수경 귀마개 정도는 가지고 가도 될 것 같고요. 또 더 간단하게는 여기 있는 이 이름들을 보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가할 내용들이 있으면 집어넣으셔도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네이버에 쇼핑 인사이트라고 있어요. 데이터랩의 쇼핑 인사이트에 보시면은 아까 메뉴가 스포츠 레저 수영용품 수경이잖아요. 그러면 스포츠 레저 수영용품 수경을 들어가서 기간은 우리가 1개월 전에 걸 살펴봐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입력을 해서 작년도, 이거는 네이버의 쇼핑 인사이트라 친 거예요.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아까 말씀드리느라고 잠깐 들어왔어요. 그럼 네이버 데이터랩에 있는 쇼핑 인사이트고, 여기서 스포츠 레저 수영의 네, 그 안에 있는 쇼핑 인사이트 설명드리는 거예요. 수영용품의 수경으로 가서 작년도 지금 6월부터 8월까지로 볼까요? 해서 조회를 해보면 이 근처에 이제 수경의 인기 검색어들이 보여요. 그러면 내 상품과 관련된 게 있으면 그런 걸 가져다가 써도 돼요. 이게 500개까지 나오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고글 수경 해당이 되죠. 그쵸?
수영 고글, 요것도 괜찮네요. 고글 물안경, 요렇게도 찾는군요. 고글형 수경, 요렇게도 찾네요. 나이키 스피드 이런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 성인 고글 수경, 요런 걸 찾는 사람도 있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인기 검색어에 해당하는 내가 쓸만한 그 인기 검색어가 있으면 그거를 이름에다가 같이 쓰셔도 돼요. 그래서 간단히 볼 때는 검색에서 연관 검색어와 자동 완성어 정도를 쓰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쇼핑인사이트의 데이터를 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대략 지어볼게요. 아까 쇼핑인사이트에 보니까요. 도수 아니고 우리 거 고글 수경, 고글 물안경. 그러면 고글 수경, 물안경, 고글형 수경, 고글형 수경. 성인 거죠? 그럼 성인도 들어가게 해주죠. 성인 물안경, 요것도 성인 물안경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거 특징이 뭐냐면 아까 여기 검색에서 보면은 요게 있거든요. 수경 귀마개. 우리 거는 귀마개가 달려있죠. 그럼 수경 귀마개도 가져가도 될 것 같아서 여기다가 귀마개도 추가를 할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서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를 해보시면 문제가 없죠. 그러면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이름을 일단 복사해서 저희 여기 뭐 쭉 적혀져 있는 거에다가 그냥 붙일게요. 어차피 이 이름으로 썼으니까. 일체형도 넣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귀마개 일체형 이렇게 하나만 더 달게요. 아까 보니까 이 상품이 귀마개랑 같이 일체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걔가 아이 맞죠? 네. 복사해서 붙여요. X. 네. 그러고 판매가는 아까 저희 2만원 주기로 했으면 2만원. 할인가 설정하실 분은 설정하세요. 저는 그냥 이번에 안 할게요. 그리고 재고 수량은 얘가 옵션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 몇 개 있다고 볼까요? 아까 도매국의 상품이 충분하면은 그냥 충분하게 적으시면 되는데 일단 10개만 적을게요. 저는. 자, 옵션은 따로 설정할 게 없고 상품 이미지의 대표 이미지입니다. 내 사진 가서 사진을 불러올 건데 내 사진 가서 사진 불러올 건데 네, 여기까지가 빠르다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되셨어요 혹시? 잠깐만. 10개 했고 대표 이미지 눌러서 내 사진. 내 사진이 아까 수경 저장하신 거 있죠? 고급 물안경. 저는 아까 엘리샵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고글 물안경이라 넣었거든요. 네. 여기 있는 이 사진을 써도 되지만 이 사진이 워낙에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쓸 거고 물안경에서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요거를 저는 선택을 해오려고요.
선택하고 열기. 그리고 추가 이미지에 내 사진, 나머지 필요한 사진들을 넣을게요. 추가 이미지는 9개까지 넣을 수 있고요. 적당하게 한 2-3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사진이야? 네. 자, 이렇게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까지 넣어보세요. 자, 이제 요 밑에 보시면 네. 상세 설명 있어요. 여기 스마트 에디터 원으로 작성 있죠? 여기 클릭. 클릭. 우리 그래도 이번에 인용구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 인용구 한번 눌러볼까요? 인용구요? 네, 인용구를 마음에 드는 거 어떤 모양 마음에 드세요? 따옴표, 뭐 말풍선. 따옴표 해야지. 한 번만 누르면 돼요. 그럼 내용을 입력하세요. 뜰 거예요. 네, 사진 누르셔서 내 사진. 구글 물안경에 저장했던 상세 페이지 긴 거 있죠? 요거 선택해서 열기 할게요. 사실 나중에는 얘를 잘라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조각조각 배치를 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통사진으로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얘는 이제 다 했으면 등록 누를게요. 등록. 등록? 등록에 그럼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빠져나왔죠. 밑으로 조금 내려서 상품 주요 정보를 클릭. 얘가 모델명이나 브랜드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한번 가서 구경을 해볼게요. 도매국 사이트에서 뭐 나이스뷰라고는 돼 있긴 한데 모델명이 뭐 G 어쩌고 있네요. 그럼 요거를 가져다가 복사. 있긴 있어서 블록 지정해서 복사했어요. 근데 안 넣어도 돼요, 사실. 네, 안 넣어도 돼요. 있어서 있는 김에 그냥 붙여 넣었어요, 저는. 자, 안 넣어도 됩니다, 그거.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뭐 특별하게 나이스뷰라고 하기도 뭐하고 지금 이름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건 유유 같은데, 그쵸?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품명및 모델명도 그냥 물안경이라 되어 있거든요. 안 넣어도 되긴 해요. 안 넣을까요? 그냥 넣지 말까요? 자, 수경입니다. 자, 렌즈. 고르기 어렵죠? 그럼 두세요. 이 밑에요. 상품 제조사 속성. 색상은 흰색이니까 화이트 누르면 될 것 같고, 밴드는 얘가 지금 밴드가 2줄 밴드 같죠? 그러면 여기 2줄 밴드.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냥 여기 스마트 스토어. PC 소재 렌즈. 렌즈가 PC 소재가 있나요? 특별히 PC가 아마 요걸 거야. 폴리카보네이트. 그죠? 뭐 골라도 되고 모르겠으면 비워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거. 꼭 다 채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빨간 것만 해야 되죠. 빨간 거는 반드시 채워야 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아는 것들만 채워놔도 돼요. 무슨 비싼 수입산 이렇게. 그리고 캐시 인증은 도매국 눈 씻고 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없음. 뭐지? 원산지는 수입산, 아시아, 중국. 수입산이요. 수입사 그냥 뭐 중국. 또 중국. 네, 아니면 수입사가 있으면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중국 적어놔도 돼요. 자, 상품 정보 제공 곳이 들어가셔서 요거 기타 재화죠. 기타 재화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 누르시면
상품 상세 참조가 쫙 붙을 거예요. 응? 배송, 상세 참조로 전체 인력 눌렀어요. 네네. 그럼 되고, 예, 요거 기타 제화잖아요. 여기 고를 만한 게 없죠. 스포츠용 스포츠용품으로 할까요? 네. 알았어요.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똑같아요. 네. 네, 눌러놓고 그럼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 누를게요. 아니면 적을 부분은 여기다 적어도 돼요. 색상이 화이트다면 화이트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요. 자, 배송 여부. 배송인데 아까 얼마였어요, 우리? 3,000원이었죠? 그럼 3,000원. 무료 배송이었나요, 제가? 아까 준 게? 배송비 저 3,000원이니까. 분명히요, 뭐 곡을 적어도 돼요. 근데 안 적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해 놓으면 상품 상세 참조가 다 붙어요. 그리고 AS 불가라고 할까요? 뭐 그래도 되고요. 불가. 3,000원. 뭐 저는 일단 선결제로 했는데 척불 또는 선결제 다 됩니다. 반품 교환 배송비도 3,000원으로 설정할게요. 그러면 이제 편도니까 왕복은 6,000원이 되겠네요. AS 특이사항 따로 설정할 거 없으면 비워놓으시면 되고요. 아, 비울 수는 없고 뭔가 이제 채워서 넣는데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보낼 때 우체국 택배 있는 거 받는 거 한진 택배도 있는 거 맞아요? 상관없어요. 네. 이 기본 반품 택배사는 원래 기본적으로가 한진 택배로 되어 있기는 해요. 이게 지금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이제 반품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자동 반품 수거를 하면 한진 택배에서 수거를 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개인 판매자로 별도 계약한 택배사가 있으면 택배사 선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체국 택배라는 거는 제가 그냥 정한 것일 뿐인데 주문이 들어오면 꼭 우체국으로 보낼 필요는 없어요. 제일 소량의 주문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편의점 택배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소량일 때 막 한 건, 두 건 이렇게 들어올 때. 근데 어차피 우리는 위탁 판매도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냥 거기서 이제 배송사에서 알아서 보내겠죠. 그래서 꼭 택배사를 꼭 맞춰서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추가 상품 없고요. 구매 혜택 조건 따로 안 넣을 거면 비워두셔도 돼요. 검색 설정. 태그 입력하는 부분 보이는데요. 여기다가 고글, 수경, 성인, 고글, 수경. 뭐 대략적으로 요런 태그들을 적어보고 검색에 적용된 태그 보니까 요건 없대요. 그럼 빼요. 성인, 수경. 등록할 수 없는 단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 10개까지 추가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 추가 못하는 것들은 메타 디스크립션에다 넣으면 됩니다. 간단한 설명을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메타 디스크립션에는. 근데 선생님, 네. 전번에 잊어버린 태그 이거를 했을 경우에 이 스마트 스토어의 쓰는 효과가 뭐죠? 뭐 검색이 조금 더 잘 된다? 그거 그러니까 뭐 무조건 이게 적혀져 있으면 이대로 나온다는 아니고요. 그냥 검색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크롤러라고 해서 그 검색 사이트에서 그 우리가 이제 상품들을 막 올려놓으면은 그 상품들이 지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또 정확한지, 얼마나 최신성인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지수를 매겨서 걔네들이 지수가 높은 애들을 뭐 위에 노출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여기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를 눌러보시면 검색 품질 브랜드랑 제조사는 입력 안 했대요. 네, 입력 안 한 거 맞죠? 확인하고 저장하시면 끝나요. 확인하고 판매자 코드도 필요 없습니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도매국에서만 판매를 했다 하면 뭐 따로 찾을 게 없죠. 근데 뭐 도매국도 하고 뭐 어디는 도매창고에서 하고 어디는 어디서 하고 뭐 이렇게 여러 사이트에서 가져왔다면 헷갈리니까 적어 놓는 거고, 안 그러면 안 넣어도 돼요. 지금은 어차피 도매국에서만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선생님 이거 어차피 연습이니까 네. 이거라고 이거 네. 똑같은 거 네이버 치즈값 보면은 8,000원, 7,000원 이런. 더 싸죠? 예. 도매국이 싼 게 아니에요. 네. 실제 거기에요, 도매에서 떼가지고 거기다 또 올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진에 마진이 붙여지니까 절대 싼 건 아니에요. 절대 싼거 아니에요. 근데 개 중에서 진짜 괜찮은 걸 발견했거나 키워드를 잘 잡았거나 그러면 또 팔릴 수도 있죠. 그럼 마진이 막하다. 박해요. 네. 코드에서 판매자 상품 코드를 넣는 게 안 좋습니다. 넣으시면은 아무래도 구분해서 찾기가 쉽죠. 근데 그걸- 엑셀에서 넣었잖아요. 어디요? 엑셀에서. 아, 도매국 이거? 네. 예, 넣으셔도 돼요. 엑셀에서 이미 넣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거를 넣어두시면 편하기는 해요. 찾기가 쉽거든요. 예를 들어 상품들이 있을 때요. 수입사 중국. 수입사도 아니, 중국. 알아봐요. 수입사. 그냥 중국으로. 상품들이 이렇게 보면 상품 코드에 제가 도매국 적어놓은 건 도매국이라 이렇게 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찾기가 좀 쉽죠. 어디 사무. 근데 안 적은 건 안 떠 있잖아요. 코드. 그러면 코드가 아니라 선생님. 어디서 그냥 예, 도매국. 코드로 적어도 돼요. 그냥 뭐 A 뭐 어쩌고 해서 내가 정해놓은 코드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제가 적어도 그 돼요.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 도매국 코드를 넣을 수 없냐 그 말씀입니다. 도매국 코드라고 할 거는 없는데 내가 코드를 만들어서 넣는다면 가능은 하죠. 선생님 그러니까 약간 이제 네. 엑셀에서 네네. 거기 그냥 저 위에 그쵸. 도메인 그 저거를 그게 제일 유력한 예를 들어 이 도매처를 내가 예를 들어 도매국은 뭐 A01로 하고 도매매는 뭐 A02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넣어놨다면 여기다 그걸 넣어서 구분해서 보기도 가능하겠죠? 근데 뭐 거기까지 할 필요는 사이트 주소 저거는 여기 넣을 수 없습니까? 사이트 주소를요? 예, 상품. 아, 이거를 아예 거기다 넣어버리자. 예, 저그 말이에요. 근데요, 예. 넣는다고 하더라도요, 음. 얘가 클릭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집어넣지는 하겠지만, 그래서 굳이 소용은 없을 것 결국 같아요. 엑셀로 보니까 제일 그게 편하죠. 이게 어디 지금 여기요, 상품 조회 수정 탭의 메뉴예요. 상품이 중국. 이게 똑같았는데? 아. 그래서 상품이 지금 올라가져 있는 거 보이죠? 아, 저번에 아마 도매국 써본 거는 여기 있을 거고, 오늘 거는 안 썼으니까 없을 거예요. 네, 없었어요. 지금 쓰면 되겠네. 예, 적어도 돼요. 여기다 클릭해서 적는다는 거죠? 예, 가능해요. 이렇게 해놔도 돼요. 나중에 적는다면. 자, 또 질문사항 있을까요?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상품을 추가 이미지도 만들어 보고 상세 페이지도 해서 소싱서부터 마진, 계산까지 해서 등록까지 완료를 해보았습니다. 저장하기 누를까요? 네, 저장해 놓으면 되죠. 네. 아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은 여기 조금 더 살을 보태서 한번 상세 페이지를 쪼개도 보려고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자꾸 연습해야 내게 되니까. 고생하셨습니다.